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 확인해 보시죠.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11월 이후에나 맞을 수 있는 순서가 온다고 하네요. First in the room, back in the line. First in the room, back in the line. Senior citizen, all we want is get the vaccine. Please give us the vaccine. 비검사자 대부분이 방문 사실을 부인하고 휴대폰 번호 도용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수신 정지 등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인터폴의 수장격인 본부장 씨가 코로나를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개발되는 백신을 그 사람들에게 주입해서 DNA를 조작한 다음에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려는 계획.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발표된 코로나19 상황 잠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이죠. 신규 확진자는 537명이 늘었습니다. 1000명대를 기록하던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역당국은 여전히 변수가 많아서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 백신 접종이 다음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맞을 수는 없겠죠. 우선 맞아야 되는 기준을 정부가 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집단시설 생활 노인들이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제일 먼저 맞게 되고요. 저처럼 이제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에는 11월 이후에나 맞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 일반인들이 많이 맞아야 집단 면역도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1월 이후에나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한 60에서 70% 정도 다 맞아야 집단 면역이 그렇죠, 완성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에 맞기 시작하는 19세에서 49세 사이의 성인이 네. 43% 정도라니까 어허. 인구만 딱 따져봐도 네. 그리고 맞는 사람이 모두 다 면역이 다 바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다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11월까지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정은경 청장이 처음에는 9월이라고 했다가 또 11월이라고 했고 이제 뭐 가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상은 거의 겨울이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인플루엔자 문제가 있으니까 또 걱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게 제가 듣기로는 의사분들이 거의 제일 우선순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의료진들은 빨리 맞고 면역이 생겨서 또 이제 그 치료를 해야 되니까. 치료를 하고 네. 봉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의사분들이 그 제일 먼저 맞을 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잖아요. 종류를 네, 백신을 다르게 선택할 맞죠.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 네. 그냥 백신이 정은경 청장이 대정부 질의 때 답변하는 거 보니까 백신은 선택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네. 1순위는 선택할 수가 없죠. 먼저 들어오는 게 아스트라제네카니까. 네, 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더라고요, 의사분들은. 왜냐하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FDA는 승인을 못 받았어요. 4월쯤에 받는다고 하고 이후에는 아직 신청서를 안 냈어요. 네. 그리고 뭐 모로코나 이런 데는 뭐 승인을 받긴 받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장모모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백신 추정 주사. 뭐 그분 논리라면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가 거기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제일 우선순위로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 데 대해서 약간 또 거부감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이게 지금 모두가 처음 겪는 상황이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 또 걱정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런 좀 안 좋은 뭐 음모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안 좋은 이렇게 예측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백신을 좀 맞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백신을 맞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빨리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집단 면역,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이 많을수록 더 퍼지지 않게 막아주는 이 집단 면역의 개념이 빨리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요, 이 세계보건기구죠, WHO에서 조금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실까요? Even as vaccines start protecting the most vulnerable, we're not going to achieve any levels of population immunity or herd immunity in 2021.
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우리가 좀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 이야기여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에게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이 WHO 세계보건기구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시죠. 코로나의 경우에는 60 내지 70% 정도의 인구 집단이 예방접종 주사를 맞았을 때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1년 동안에 모든 국가가 자국의 그 인구의 60 내지 70% 접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접종 속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다들 지금 접종률이 낮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비춰봤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2021년도 한 해 동안도 2020년도와 그 동일한 그런 형태의 생활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빨리빨리 집단 면역이 형성되거나 그러기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서 어쨌든 빨리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경북 상주죠. 종교단체 내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이 BTJ 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이 확진자가 5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열방센터. 근데 여기에 지금 방문했던 사람들이 2,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 가운데 많은 상당수가 이 검사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즉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일이에요. 안 그래도 방역에 모두가 동참하고 있는 마당에 열방센터가 근데 뭐 하는 데입니까? 보니까 BTJ가 뭔가 했더니 백투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만 돌아가자라는 거고 이제 기독교의 성지고 거기는 이제 유대교도 성지고 이슬람교도 성지잖아요. 예루살렘이. 근데 열방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나라, 전 세계 모든 나라를 가르치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 성경에 나오는 단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가 어떤 인토콥이라는 선교 단체가 운영하는 데인데. 네. 보니까 선교에 관심 있는 이제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견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선교사들이 뭐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네. 예전에 신천지는 하나의 교회였잖아요. 네. 저기가 하나의 교회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 각각 다 여러 교회, 각자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저 선교단체에 모여서 교육을 받고 전 세계로 파견돼서 뭐 선교 활동하는 뭐 그런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교육센터 같은 곳이죠. 네, 그렇죠. 열방센터가. 예, 분당처럼. 그렇죠. 뭐 예. 일단 저 창립자는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런데 뭐 본인들이 사실은 저 연말에도 굉장히 모여서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일단 그거 자체가 집합금지 명령이 좀 위배될 소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네. 이제 아무리 수도권이 아니라도 지금 여러 사람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저 엄청난 양에서 많은 사람들 모여서 이제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저기서 지금 확진자 계속 나오니까 뭐 이제 방역 당국에서 거기 있던 분들 다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검사를 받으라 그러는데 네. 안 받고 나 아니, 아닌데요. 안 받는 이유가 전화번호 뭐예요, 이두엽 변호사님? 그걸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저희가 이런데 제대로 이렇게 행정명령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진단검사나 아니면 역학조사 하라고. 근데 이 검사를 거부하면 뭐 벌금이 부과되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도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확진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쳤다면. 근데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게, 이렇게 종교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네. 이게 종교단체가 좀 지자체나 네. 정부에서 이렇게 할 때 되게 예민하니까 접근이 이렇게 참 아니, 예, 근데 조심스러운데요. 이번에 예. 지자체가 단속을 해봤대요. 방역 지침 잘 지키고 있는지 종교 시설들. 근데 대부분이 방역 지침 잘 지키고 예배도 철저하게 뭐 원거리 예배를 한다든가 인원 제한을 해서 잘 지키고 있었고 일부 아주 극히 정말 일부 극히 종교 일부죠. 단체들이 지금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일각에서는 뭐 백신 노예론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이번에 예.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 백신 노예론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이제 여기 어떤 선교사 분이 저희가 네, 네. 이름은 말하기가 그렇고 네. 이제 5년 전에 그 빌 게이츠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거는 핵폭탄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그렇죠. 저 발언이 최근에 예, 많이 유명해졌죠. 이 백신을 맞으면 네. DNA를 바꿔서 이 백신을 맞으면 그 백신을 주는 사람들의 노예가 된다. 그래서 뭐 전쟁을 할 때
때도 이거 뭘 맞은 사람들은 사실은 뭐 휘파람을 불면서 전쟁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포감을 느끼면서 네. 이 검사도 거부하고 이러고 있다는데 이렇게 이런 내용을 확산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저도 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 불안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종교적 신념이든 아니면 무슨 음모론이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온 국민이 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에서 좀 검사 받으라고 하면 나와서 좀 검사를 받으세요. 그래야 이게 지금 온 국민들이 정부와 함께 코로나 확산 방지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겨우 1000명 아래로 이제 떨어진 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 검사 안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안 받으면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죠. 그렇죠. 뭐 그건 당연한 거고 네. 이제 처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니까 진단 검사 받으라고 행정명령 나왔는데 안 하면은 뭐 200만 원의 벌금이라고 하고요. 역학조사 거부하면 뭐 2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이제 혹시 모르니까 검사 받으세요라고 그냥 단순 권고가 아니라 네. 공식적인 행정명령. 아직까지 거기까지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방역당국에서 전화해서 받으세요 이렇게 권고하는 거지. 네. 근데 여기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럼 행정명령이 나가겠죠. 근데 그 행정명령 받고도 안 하면 벌금, 전과자 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경기도는 네. 이 열방센터 방문한 도민들한테 행정명령을 발령했대요. 아, 그래요? 경기도는. 이건 이제 이재명 지자체에서 지사가 좀 이런 하니까. 말씀 세게 하죠. 좀 세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세게 하는 편이에요. 뭐 네. 그때 뭐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굉장히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좀 선제적으로 막는 편인 것 같은데 이 부산시에서는요. 운영 중단 명령을 받고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많은 게 아닙니다. 일부 종교 단체인데 결국 폐쇄 명령을 내렸어요. 좀 늦게 폐쇄한 게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다는데. 근데 이게 이제 폐쇄가 가능해진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게 다 우리가 이제 개인의 인권이나 여러 가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가능한 거는 법률로 해야 돼요. 아니면 네. 사실 법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네.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따라줬는데 지금 폐쇄와 관련된 건 법률로 이제 개정을 했는데 그게 그 법률이 지난달 30일 시행이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행되고 나서 첫 사례인 거죠, 지금. 아. 네, 그래서 한 거고 이 부분을 첫 사례를 하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교회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종교 단체가 협조를 많이 했고, 그럼요. 네, 그럼요. 협조도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부산은 시장이 없잖아요. 시민들 때문이 아니라 공석이죠, 그죠? 공석. 시장의 문제로 시장이 없으니까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네. 아무래도 주저주저 하는 것 같아요. 수해 입어서 사람이 3명 죽었을 때도 집무실을 시장 대행이 비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고소고발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이런 것 때문에 결정을 잘 못 내리고 있으니까 또 일부 시민들은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선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종교단체니까.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이제 처음이어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지만 뭐 이런 말씀 듣지 않게 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듣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할 때는 과감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천지 사태를 기억을 하고 있죠. 코로나 확산 초기에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큰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종교 단체, 종교 활동을 좀 제한을 하면서 종교 탄압이 아니냐 이런 잡음도 좀 있었습니다만 신천지 같은 사태가 다시 또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방센터 이 확진자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이 검사가 좀 속히 좀 완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은 뭐 백신 접종 대상 11월 이후 대상자죠? 건강하시니까? 그렇죠. 11월 이후 이도 대상이죠. 변호사님도. 아니 저희는 50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왔습니다. 네. 이 11월 이후에 맞게 되는 건강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2월부터 뭐 약의 종류와 상관없이 빨리 맞아서 집단 면역이 좀 이르게 형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얘기까지 두 분과 또 마무리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